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오는 2020년까지 1,000억여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돼 대형 식물원인 순천만 랜드가 조성됩니다. 테마공원 순천만 랜드는 바이오돔 형태의 생태환경관과 곤충 생태관, 조류 생태관 등과 함께 에코 에듀센터가 들어서 365일 생태환경 체험 학습이 가능하고 생태환경 연구와 생태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순천시는 순천만 랜드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24일 전라남도와 민간 사업자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예정지 일원에 대해 도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다음 달 MOA 합의 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실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 수십 세대가 전세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준 회사는 보험에 들어 떼일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행사가 소유한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 얼마 전 이사를 나온 김모 씨. 이사한 지 열흘이 넘도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씁쓸하죠. 돈도 못 받고 적금 있던 거 다 깨고 급하게 마련해갖고 일단 이사는 갔는데.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에 회사 보유분 전세로 입주한 300여 세대 가운데 김 씨처럼 집을 비워주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벌써 36세대. 2달 안에 80세대 가까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등 내년 3월까지 모두 240여 세대의 계약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지만 시행사는 자금 여력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전세 보증금 규모는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달 안으로 모두 해결해서 6월 나가시는 분들께는 걱정 없게끔 다시 정상화 시켜야죠. 시행사는 대출이 막히더라도 보험에 들어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을 받은 상당수 주민은 신용등급 하락 걱정에다 집을 구하려고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준비도 없이 이렇게 전세를 분양 전환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괘씸하고 걔들이 보장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신용등급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는 가운데 행정과 수사기관이 더 이상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시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유치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중앙부처나 전라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갖습니다. 행사는 오늘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해상 케이블카 탑승과 갯갓길 트레킹, 전통시장 투어 등으로 진행되며 파견 직원과 여수시 직원들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홈커밍데이를 직접 주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파견 직원들에게 박람회 성공 개최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박람회 이후 발전된 여수시의 모습을 알리고자 이 같은 행사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록도에서 4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펼친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를 기리기 위한 기념시설 건립이 추진됩니다. 고흥군과 한센인 총연합회는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두 수녀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봉사학교와 기념관 건립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이 광양에 모여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방향을 놓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을 이끄는 수장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청장들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분야는 현재 50% 이상으로 규정된 외국계 병원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경영권을 갖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국내 사업자가 투자를 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청이 직접 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토지나 물건 보상과 관련한 대집행 권한이 없는 점도 사업 시행을 어렵게 하는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기업이라도 창업 초기에 임대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안 등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핵심적인 걸림돌은 여전히 까다로운 행정규제. 여기에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유인체계도 부족해서 해외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들이 국내외 투자 유치하는 여건들이 굉장히 지금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 절차상이라든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많은 그런 규제를 개선해 달라 이런 데 대해 의견을 모았고 경제청장협의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14개 항목을 선정해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한 뒤 광양항과 율촌산단 등 광양만권의 주요 산업 현장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경제청장들은 하반기 협의회가 열릴 황해권에서는 보다 나은 제도적 환경 속에서 한 걸음 진전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까지 바쁜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모내기와 마늘 수확 등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농가와 기상재해를 입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을 통한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봉사활동을 신청한 단체와 연계해 농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돌산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테마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시의회에 이어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가 교통, 주차 문제 등을 외면한 채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고 있다며 돌산공원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협은 이어 여수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하고 관광 정책도 양적 팽창에서 질적 팽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8일 민간 사업자 4곳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했지만 모두 평가 기준에 미달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고 단지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살이를 한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출소한 뒤에는 정신질환에 시달렸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조명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2주기를 앞두고 있던 1982년 5월 12일 서울대생 4명이 학교 근처 자취방에 모여 광주 민중봉기 2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쓰는 등 5.18을 알리는 시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계획했던 5.18 2주기 추모 집회를 실행에 옮긴 것도 아니었지만 모두 경찰에 구속됐고 이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들에게는 모두 징역 1년씩이 선고됐습니다.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무죄죠. 뭐 예비 음모라는 죄 자체도 없고요. 집시법이에요. 당시의 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해진 일종의 뭐 프로그램대로 판결을 내리는 거였고. 단지 시위를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씩 옥고를 치르고 나온 이들의 삶은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에게서 정신병이 발병한 것입니다. 사회학과 학생이었던 김항목 씨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다 결국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어요. 리더십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정신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잘 극복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호정 씨도 환청과 환영,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차 씨는 지난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도중 자신을 고문한 수사기관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심에 괴로워하다 결국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고통과 관련해서 뭐 얘기하자면 육체적 고통은 아마 차호정 씨가 제일 많이 당했을 겁니다. 대운회 사건으로 이제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때 뭐 몇몇 중요한 뭐 조직 사건 중에 하나였고 뭐 들어가면은 뭐 무자비한 어떤 고문이 일상화돼 있었고 뭐. 수사 과정 혹은 수감 생활 때 받은 고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죽은 이들은 말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험난한 삶으로 이끌었을까? 1년 전 서울대에서 있었던 5.18 1주기 침묵 시위에서 고 김태훈 씨의 투신을 목격하고 나서였습니다. 감옥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고
인생 빨간 줄 쳐지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하다가 그 생각에 어느 지점에서 광주를 생각하면은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죽는 사람도 있는데.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 그게 광주의 자식들의 특징이에요. 그 바보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5.18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도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며 가족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주와 광주 시민들을 생각하며 죽어갔지만 광주와 광주 시민들은 오늘날 그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23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도교육청 현관이 오전부터 굳게 닫혔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제3차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출입 자체를 막은 겁니다. 문 열어 빨리! 징계위 출석을 통보받은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는 지부장과 수석 부지부장, 조직실장 등 3명. 이들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실 문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는 3명 모두에게 직권면직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징계 내용과 징계위원 9명 가운데 몇 명이 찬성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육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한 뒤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와 정인화 국회의원 당선자가 처음으로 정책 간담회를 갖고 현안 추진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남해고속도로 선형 개량 사업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광주과학원의 광양분원 설치 사업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심도 있는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현복 시장은 어제 간담회에서 당선자가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정 당선자는 시의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서울 중랑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이 만개한 장미와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합니다.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 탐스러운 장미를 보니 참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이곳에서 서울 장미축제가 열립니다. 꽃이 지기 전에 이곳을 찾으셔서 탐스러운 장미꽃의 향연을 즐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절기상 소만인 오늘도 낮 동안 뜨겁겠습니다. 경기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동두천이 33도, 서울이 32도, 광주도 32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